안녕하세요.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 13번째. 지난 시간부터 우리 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적분 첫 시간에는 선적분이 무엇인지 소개했죠. 오늘은 선적분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선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적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경로가 먼저 주어지죠. 거기에 피적분 함수의 적분 요소를 곱해서 그 경로를 따라서 다 더하는 것. 적분이 더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적분이라고 했는데, 선적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경로, 이게 바로 이 적분 표시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 이 C가 바로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피적분 함수란 바로 적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이것을 피적분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 피적분 함수가 이제 경로상의 어떤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그 지점에서, 그 위치에서 피적분 함수가 FR이다.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피적분 함수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이 경우에 적분 요소를 곱하는데, 지금 이 식에서는 적분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dr입니다. dr은 델타 r, 차분 델타 r의 미분 형태죠. 그래서 r 프라임 빼기 r, 그 위치 벡터의 차이로 요 점에서 r이라는 점에서 조금간 여기에 바로 그 적분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적분 요소가 이 경우에는 변위인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분 요소가 변위인, 그러면 아까 이 변위가 미분 변위죠. 변위인 경우에는 우리 어떤 적분들을 선적분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변위가 벡터니까 거기에 곱할 수 있는 피적분 함수가 벡터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는 것이 두 가지니까 스칼라 곱도 할 수 있고 벡터 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위가 벡터인데 그 앞에 스칼라 함수는 써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벡터인 경우 두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F하고 G는 그냥 벡터 함수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벡터 필드, 벡터 장이라고 하는데, 벡터 필드란 함수인데 독립 변수가 위치일 때,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그런 함수를 특별히 필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수가 벡터 함수이면 벡터장, 벡터 필드가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필드인데 이 경우에는 함수가 스칼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칼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분 요소가 변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분 요소가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변위의 크기죠. 그래서 이 변위의 크기인 거리가 바로 미분으로 되고, 그런 경우는 이 거리는 ds는 스칼라니까 이 앞에 올 수 있는 게 벡터 함수가 오든지 스칼라 함수, 즉 벡터장이 오든지 스칼라장이 오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칼라장이 오든지 여기에 벡터장이 오든지, 그래서 선적분은 이렇게 피적분 함수의 형태와 적분 요소의 형태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분 요소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변위가 R인 곳에서의 적분 요소, 이걸 미분 변위라고 했죠. 이 미분 변위에 대해서 우리 적분을 3가지 형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미분 거리인 경우에는 이때는 2가지 경우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우리 직접 계산은 못한다고 그랬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적분을 하려면 좌표계를 정해서 위치를 어떤 좌표로 표현할지를 우리가 표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선적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사용할 좌표를 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좌표를 정하든지 그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좌표를 잘 고르면 계산을 빨리 쉽게 할 수가 있고, 좌표계를 제대로 못 고르면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만 결과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좌표계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습니까? 가장 편리하게 고르는 게 좋죠. 그러면 선적분을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한번 이 4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비적분 함수를 편리하게 표시할 수 있는 좌표계를 골랐으면 좋겠다. 또는 적분 경로를 적용하는데 편리한 좌표계를 골랐으면 좋겠다. 또는 적분 요소를 편리하게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좌표계를 골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좌표계가 편리한지 미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 중에서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선적분 요소에서 우리가 좌표계 정하는 바로 그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적분 경로입니다. 어떤 좌표계를 선택해야지 적분 경로가 쉽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우리 이제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좌표계마다 이 적분 요소 변이나 또는 거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좌표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앞 강의에서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직각좌표계 세 개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렇게 좌표축 XY, Z가 있으면,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위치에 P점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를 세 개의 좌표로 하는데 그 세 개의 좌표 어떻게 정했어요? 첫 번째는 X축에 수선을 내려가서 원점에서 거기까지의 거리, 그게 X좌표였죠.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을 내려가면 그게 Y좌표, Z축에 수선을 내려가면 그게 Z좌표였고, 그래서 X, Y, Z 세 개로 대표하는 거, 이게 바로 직각좌표계였습니다. 그러면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원통좌표계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죠. 그랬을 때 XY 평면에서 원점에서 그 밑에까지,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로 좌표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X축에서 그 로 좌표까지의 각을 요거 파이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직각좌표계의 Z와 똑같은 것을 이용했죠. 그래서 로, 파이, Z 이 세 개를 이용하는 것이 원통좌표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계는 어떤 거였습니까? 구좌표계에서는 원점에서 바로 P점까지 간 거, 이게 바로 R이었죠. 그리고 Z축에서 R 벡터까지 간 각, 이게 바로 세타였고, 파이는 아까 원통좌표계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걸 사용해서 R 세타 파이,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좌표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미분 변이와 미분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위치 벡터를 나타내야 됐죠. 자, 위치 벡터 나타내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 어떻게 됐습니까? 세 항으로 됐고,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항으로 됐고,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항으로 됐었죠. 자, 그러면 이때 변위를 구하면 이거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단위 벡터가 안 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 항 그대로 됐는데, 우리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위 벡터가 변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할 것 같으면 결국 세 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좌표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항이 나왔죠. 그랬을 때 미분 거리는 바로 뭐냐면 이 미분 변위의 크기, 절대값이 바로 미분 변이, 거리였죠. 그래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권을 구한 거, 이게 바로 미분 거리였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의 미분 거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 선적분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떻습니까? 선적분이 5가지 종류로 나뉘었죠. 그래서 그 5가지 종류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적분은, 첫 번째 나온 거, 우리 이렇게 좌표계를 그리겠어요. 아주 이거 지금 어떻게 선적분을 하는지 그 모양만 보이니까 간단한 경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A에서 2A까지 Y축상의 Y값이, Y좌표가 A인 거기서부터 2A까지 적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R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R에서 벡터장이 F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R이 XX-YY 해시 이런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벡터장이라고 하겠어요. 아주 간단한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분 경로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적분 경로는 바로 A라는 데서부터 2A까지 직선으로 긋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이건 3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 면이죠. 그래서 Z값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Z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식 0A에서 2A
제로까지 직선 경로의 식은 바로 뭐냐면 어때요? 여기에 B에서 A에서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그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A이면 이 식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부터 우리 바로 dx와 dy 사이 양변을 미분할 것 같으면 dy는 마이너스 2분의 1 dx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dy를 항상 ds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됩니까? x에 대한 적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p적분 함수에다가 적분 요소를 곱한 거, 이게 스칼라 곱한 거죠. 스칼라 곱한 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fr은 여기 앞에 xx 빼기 yy 해시고 그 다음에 그 변이, 미분 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z는 0이니까 그거 빼면 dxx 더하기 dyy 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하면 x dx 빼기 y dy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직선 경로에서 얻은 이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x와 dx만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적분하는 것은 무엇을 적분하면 되냐면 f도 dr이 바로 4분의 3 x 더하기 2분의 2 dx고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 0에서부터 2a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 어렵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분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 적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 나오고 x가 없는 데서 적분하면 그냥 x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적분해가지고 위아래 한 개 제로하고 2a를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서 답이 이렇게 쫙 나오고 마지막 답은 2분의 5 a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벡터장과 적분 요소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걸 한번 해보냐면 벡터장하고 적분 미분 변이의 크로스 곱한 거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gr이 xx 빼기 yy 해시고 경로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p적분 함수에다가 적분 요소를 벡터 곱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하나씩 다 벡터 곱합니다. 다 벡터 곱한 다음에 y하고 dy를 x와 dx로 바꿔놓죠.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선적분의 결과는 마지막 결과가 벡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벡터의 방향이 z축 방향을 향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y하고 dy를 대입했더니 마지막으로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거가 바로 이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바로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적분하면 이번에는 아까보다 적분이 더 간단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제로에서부터 2a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분하면 결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는데 이 0이 나오는 건 너무 그럴듯하죠. 우리 적분하는 p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같아서 0이 되는 거 우리 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벡터장이 아니라 스칼라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곳에서의 스칼라장이 VR인데 VR은 스칼라장이어야 되니까 우리 그냥 X-Y라는 스칼라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로는 똑같죠. 그래서 경로는 똑같아서 X하고 Y의 관계, 그 다음에 DY와 DX의 관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적분 함수에다가 우리 변이를 곱한 걸 여기다가 할 것 같으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y하고 dy를 아까 한 것처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앞에 있는 x hat 마이너스 2분의 1 y hat 이거는 적분하고 상관이 없죠. 상수는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이렇게 할 때 이 적분도 역시 제로에서부터 2a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그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여기 상수는 적분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분할 것 같으면 우리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적분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는 적분 요소가 미분 변위인 경우만 했는데 이번에는 미분 거리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피적분 함수는 스칼라장의 경우를 먼저 하겠어요. 그러면 스칼라장은 아까하고 똑같이 x-y라고 하고 미분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경로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경로에서 y와 x가 관계는 아까하고 똑같고 dx와 dy 관계도 아까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 미분 거리는 아까 우리 했는데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여기서 dy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dy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dy를 이렇게 대입했더니 우리 무엇으로 빼낼 수가 있냐면 dy 대입했어요. dx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x로 빼내니까 앞은 그냥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5 dx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ds가 바로 2분의 루트 5 dx니까 우리 p적분 함수하고 곱해가지고 우리 적분할 건 이걸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정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 상수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 상수하고 빼고 이렇게 적분하는 거 이걸 우리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5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요 2분의 3x-a는 아까 적분했었죠. 그래서 이거 적분한 걸 하니까 짝짝짝 해가지고 2 루트 5 a 제곱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른 좌표계를 이용하는 적분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x축상의 마이너스 a에서 밑으로 원을 그리면서 플러스 a까지 적분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상의 어떤 점, r인 점에서의 벡터장은 아까하고 똑같은 f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p적분 함수는 뭐가 됩니까? 자, p적분 함수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거 벡터장 똑같이 xx-yy 햇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경로는 어떻게 될까? 이 적분 경로는 밑으로 쭉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원이 되죠. 그러면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극좌표계. 지금 2차원인데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이니까 극좌표계에서 원통좌표계에서 로, 파이, 세타 이랬던 거를 극좌표계에서는 로 대신에 r, 그 다음에 파이 대신에 세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a인 원형 경로는 우리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그냥 r은 a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r은 a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r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원형 경로고 그러면 dr은 뭐가 되겠어요? dr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계산할 때 우리 극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뭐가 좀 복잡하냐면 단위 벡터가 위치에 대해서 바뀌죠. 그래서 그 변환식을 우리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여기 x, y라고 했을 때 각이 세타일 때 여기 r 단위 벡터와 세타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직각좌표계 요걸 할 것 같으면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r 단위 벡터는 뭐가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세타 방향은 이것과 수직인 방향인데 요 놈을 또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요걸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뭐가 됐습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p적분 함수하고 미분 변위를 스칼라 곱한 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이용해야지 되냐면 여기에 dr은 0이라는 거 이용하면 우리 미분 변위의 첫 번째 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r d 세타 햇에서 r은 그냥 a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x 햇 스칼라곱 세타 햇, 그 다음에 y 햇 스칼라곱 세타 햇 이거죠. 이건 아까 우리 변환식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니까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x 햇 또 세타 햇, 그 다음에 y 또 세타 햇, y 햇 또 세타 햇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세타 햇을 x 햇과 y 햇으로 한 거 있죠. 양변에 x 햇을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y 햇을 곱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x하고 y에도 x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놓는데 r은 또 a니까 여기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타에 대한 적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분할 건 뭡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분 구간은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이런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d 안으로 미분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 세타죠.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는 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그것은 2분의 사인 제곱 세타죠. 이것을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데 우리 사인 세타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또 2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 빼기 0에서 결과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0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좌표계 또는 원통좌표계를 이용하는 예는 이제 이거 하나로 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선적분은 이제 적분 경로를 적당하게 잘만 표시할 것 같으면 한 변수에 대한 적분이 나오고 그 변수의 적분 구간을 알아가지고 적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선적분은 어떤 경우가 나오든 우리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자, 선적분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면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